여러분, 중국산 철강이 요즘 남아돈다. 저가 중국산 철강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 큰일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좀 시큰둥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이야 뭐 예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그게 뭐 그리 큰일이냐고. 그런데 과거 철강 위기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을 끄는 소방서 역할을 해야 하는 중국 경기에 지금 가장 큰 불이 붙었다는 거죠. 오늘은 전 세계를 덮친 중국 철강 쓰나미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선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철강 가격이 배추값이야. 중국 내 철근값이 톤당 3,000위안으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게 배추 도매 가격하고 실제 맞먹는다고 해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겁니다. 최고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죠. 워낙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중국 철강회사 99%가 수익성이 없다라고 보고했을 정도예요. 적자만 쌓여가는 거죠. 이렇게 중국 철강 산업이 침체로 빠져든 지는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2021년 말에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철강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일까요? 바로 부동산이죠. 새 건물이 막 지어져 올라가야 철강 소비가 팍팍 느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미분양 물량, 뒷담한 아파트가 어마어마하죠.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빠져서 휘청거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 아파트를 지어 올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 터는 데만 아마 몇 년 걸릴 텐데요. 즉 중국의 신규 건설 착공이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만큼 철강 수요도 쪼그라들었다는 뜻이죠. 과거에도 중국발 철강 위기는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엔 철강 제품 가격이 1,800위안대까지 떨어지고 아주 암흑기였죠. 그때는 그럼 어떻게 그 위기를 타개했느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을 썼습니다. 규제 풀고 금리 내리고 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 라고 사람들을 부추긴 거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붐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건데요. 그리고 2021년에 결국 부동산 버블이 터진 겁니다. 지금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하고 싶어도 안 살아나요. 금리 이미 내렸고 규제도 왕창 풀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집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계속 살아나지 않으면 남은 방법은 하나겠죠? 공급을 확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철소에서 감산하고 문 닫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지금 돈이 안 된다면서도 다들 열심히 제철소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상반기 중국 조강 생산량이 전년보다 고작 1% 줄어드는 데 그쳤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공급이 줄지가 않을까요? 이걸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실 철강 업계 전체로 보면 다 같이 생산량을 줄여서 철강 제품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각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다른 회사는 망하고 나는 혼자 살아남아서 나중에 호황기에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2015년 이전 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이지만 현금이 남아있는 한은 계속 고로를 가동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중국산 철강 제품이 계속 쌓여만 갑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가냐? 바다 건너 해외로 수출됩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철강 수출이 아주 가파르게 늘었는데요. 올해 한 해는 그 수출 규모가 1억 톤을 돌파할 거라고 해요. 이게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문제는 이 중국산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열연 제품 가격을 비교해보면 중국에서는 톤당 59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국 유통 가격은 80만 원, 미국은 92만 원, 일본은 101만 원 이렇게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미국, 멕시코, 칠레,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렸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가격 차이가 크고 중국산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지기만 하니까 이 관세로도 막기가 역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칠레의 우아치파토 제철소라는 최대 규모이자 역사가 74년이나 된 제철소가 있거든요. 이곳이 9월 16일 아침에 용광로를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중국산하고는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면서 제철소가 운영을 포기한 거예요. 칠레 정부는 4월에 중국산에 대해서 33%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그런데도 게임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철강 업계만이 아니라 이제 광산 업계도 아주 암울합니다. 중국 제철소가 적자에 시달리면서 항구의 철광석 재고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 부양책 좀 센 거 하나 내놓겠지라는 기대가 예전엔 있었는데 그 기대마저 사라져버렸고요. 그럼 이제 희망이 없구나 라면서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철광석 선물 가격이 톤당 $90 아래로까지 떨어졌죠. 올해 들어서만 33% 급락한 거예요. 물론 철광석 가격이 $90 아니면 더 아래 $80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리오틴토, BHP 이런 메이저 광산 기업들이 당장 적자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원래 철광석은 이런 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이게 무너지니까 실적에 타격이 상당하죠.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 철광석 수출국인 호주 정부는 아주 비상입니다. 얼마 전엔 이대로 가다가는 철광석 가격이 $60까지 더 떨어져서 우리 재정에 2조 7천억 원 정도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발표까지 했어요. 보통 철강업은 사이클을 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몇 년은 좀 나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좋아진다. 이런 기대가 있는 산업이었는데요.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철강업계는 L자형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계 최대 철강 기업 중국 바오우 그룹 회장이 혹독한 겨울이 예상보다 더 길고 추울 거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중국의 철강 과잉이 언제쯤이나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